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방송을 하면서 경제 흐름과 방향, 그리고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 이 세부적인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제 이야기는 최대한 이 분석과 객관적인 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분석과 방향 그리고 예측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신다면 저 또한 한 수 배우고 싶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 반도체 기업들, 이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 같은 이 기업들의 주가는 도대체 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최근 12월 초 미중 무역 합의 발언 이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유독 도드라지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12월 들어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삼성전자 이 17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들 기업이 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그 주요 근거와 배경은 뭔지 이야기할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2019년도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9년에 이 코스피 누적 순매수는 이 사실 한 대략 1조가량으로 결국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래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음영 처진 부분이 코스피 누적 순매수를 가리키게 되고요. 최근에 이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다시 전환되어 이 플러스 1조가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이 파란색 차트는 반도체 주가,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 두 종목의 외국인 코스피 동향인데요. 매매 동향인데요. 이 12월 초를 기점으로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반면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한 종목의 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19년 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4월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꾸준히 매도세가 강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왜 외국인은 이런 삼성과 하이닉스 위주로 이 주식을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MSCI 이 비중 조절이 올해는 유난히 있었고, 이 시기는 5월과 그리고 이런 8월 그리고 11월에 이렇게 매도세가 가파른 모습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19년에는 이 연간 누적 순매수는 일단 플러스 1조가량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알리바바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과 그리고 아람코 이런 회사들의 상장 등 이런 대형 종목들의 이 상장이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에서 이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높였던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는 이런 비중 조절, 이 MSCI와 같은 이런 비중 조절이 당분간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스피는 2019년에 이 반도체 위주의 이런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의 이 매수 금액은 대략 한 5조를 지금 이루게 되지만, 이를 제외한 종목 이는 이 마이너스 4조를 팔아치우면서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 편식을 심하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한국은 역시나 이 반도체가 주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무려 12% 상승, 그리고 하이닉스는 15%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코스피 지수를 이 상승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연간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무려 45%, 하이닉스는 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이 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이 코스피의 전체 이 33%를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코스피의 등락을 좌우지우지하는 셈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33%의 비중은 과거 2017년도 두 종목이 시가총액을 사상 최대로 기록했던 당시보다도 지금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른 것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삼성과 이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과거의 IT 버블 당시처럼 버블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위에 차트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아래 차트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 98년도부터 09년도까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국면 속에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버블을 쌓게 됩니다.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 과거 2000년도까지의 상승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IT 버블의 힘을 받아 삼성전자는 이제 이 시기에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고요. 이 시기는 사실상 이 다른 종목들보다 반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더 크게 상승을 했던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반도체 주가의 상승률이 매우 급했고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세가 다른 타 종목 대비 더 아웃퍼폼했다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런데 그 이후 대략 2005년도부터는 이 반도체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정체된 흐름을 보일 때는 반도체 주가보다는 이 반도체 이외의 주가, 철강, 건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섹터들의 이 상승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부터 다시금 시작된 반도체 랠리 시기에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된 이런 반도체 지수의 상승 흐름은 삼성전자를 다시금 이렇게 우상향하게 이 방향을 틀게 만든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둘은 이 100% 일치하는 흐름을 볼 수는 없지만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을 나름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란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죠. 나름 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뒤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와 이 달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승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반도체 지수는 이 달러의 가치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파란색 선이 반도체 지수의 이 전년 대비 상승률, 그리고 빨간색 선은 달러 인덱스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제가 뒤집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률이 높다는 것이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 상승률이 매우 급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이런 달러 인덱스의 이런 하락의 흐름, 그리고 2016년에 반도체 지수의 이런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이런 하락의 흐름은 2019년 들어서 이 반도체 지수의 이런 재차 반등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달러는 곧이어 이런 식으로 하향하게 될 움직임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역시나 이 상품의 일부분으로서 달러의 변화와 나름 일치된 모습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또 다른 상승 흐름은 또 다른 의미로 이 한국의 이 수출, 이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또 이 산업 생산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는 아주 선행적인 지표로서 좀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한번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달러의 상승률이 더디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증가율이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할 때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달러의 상승률 둔화, 그리고 시작된 이 하락률 증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급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는 다시금 시작된 이 달러의 가치 하락과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은 연관되는 결과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삼성전자를 전망하고 싶으면,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의 하락률이 더 급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홀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달러의 증가율이 아닌 이 달러 인덱스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 달러 가치의 이 YOY, 이 변동률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달러 인덱스에 이렇게 하락률이 커지게 되면 삼전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반도체 주가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차근차근 과거 지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거 1990년대 후반 이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이루는 국면에 이 고점을 이루는 시기에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이때도 또한 이런 삼전을 비롯한 반도체 주가들, 이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률이 매우 이렇게 도드라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 달러가 이렇게 고점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 이 IT 버블의 주가 폭락과 함께 달러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는 당연히 경제 위기가 발생한 구간으로 달러는 당연히 강세를 띠고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렇게 본격적인 이 달러 약세 초입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달러 약세 초입에 들어서게 되면서 또 이 시기는 역시나 다시 반도체 강세가 줄을 이루면서 이 주가는 이 시기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 반도체가 더 도드라지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원자재 관련주가 바닥을 이루는 구간임과 동시에 이 시기부터 재차 이후 본격적인 상승을 이루는 초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서 그 이후 본격적인 이런 이 달러 약세가 시작되게 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률은 이 타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더디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는 삼성전자 외 기업들의 주가는 이 고공행진을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상승을 하긴 하지만 매우 더딘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 금융위기의 이 달러 강세 시기를 지나서 이번에는 달러 이 약세의 정점에서 달러 강세 초입 국면이 펼쳐지게 되고요. 타 업종과 다르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타 업종 대비 이 더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 이후 달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면에서 다시금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2019년 또한 달러가 이렇게 고점을 이루는 국면에서 삼전의 상승률이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이 단기적인 국면으로는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경기 초반,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경기 초반이라고 본다면 경기 초반에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 국면이 이렇게 강한 것을 볼 때 지금을 만약 이 달러가 이 고점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 경기 초반에는 과거와 같이 이 반도체 주가들의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는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세가 더 도드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다르게 이 달러 강세가 계속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장시간 버블을 쌓게 된다면 과거 이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 과거 재차 달러 강세 시기처럼 버블 폭락 이후에
달러 강세 시기가 이렇게 한 번 더 올 수 있을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깍시 정리 노트입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반도체 주식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데 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45%, 54%로 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제가 앞서 이 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과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률은 약간 일치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를 정리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좀 넓게 보고 해석을 해보니 이 달러 강세 시기나 고점 시기에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분석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분석을 했지만 이를 과거의 바탕으로 본 단지 저의 생각이므로 개개인마다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앞으로 달러가 지속 강세를 유지한다면 이 반도체 기업의 이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의 주가도 덩달아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곧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금융위기 이후에 재차 달러 약세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가는 초입이 된다면 이 경기 사이클 초반부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도드라지 상승을 하는 걸 볼 때 경기 시작 초반부에 이어지는 상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 달러 약세가 중후반부로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이외의 기업들이 이제는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 초반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이렇게 도드라지고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될 때 드디어 반도체 이외의 기업들인 이 제조를 바탕으로 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성과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사거나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당연히 본인의 몫이겠죠. 단지 저는 경기 흐름을 제 견해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